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필답병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최다 빈출 문제가 나왔네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리 배치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 전 비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손잡이의 탈락 여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입니다. 걸림 상태. 자, 3번. 연결 재료가 나오겠네요. 연결 재료.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자, 5번. 해당 비계겠네요.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6번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당 문제는 지금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최다 빈출 문제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손잡이의 탈락 여부 제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발연기해로. 자, 이거 일단 먼저 암기법 봐볼게요. 손발연기해라고 외웁니다. 암기법이. 암기법. 손, 발, 연기해라고 외웁니다. 앞글자를 따서. 그러나 이게 만약 어렵게 나온다면 손이 빠지겠죠? 손잡이 탈락 여부를 제외한다고 하면 발, 연기해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씩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서 6가지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 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제조업 종류를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하면서 총 11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외우기 쉬운 것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자, 2번 가구 제조업이죠. 자, 3번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4번 전자부품 제조업입니다. 5번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자, 이렇게 조금 짧게 외울 수 있는 게 1번부터 5번이고요. 그리고 기타 제품 제조업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외우기 쉬운 거는 제외하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기타 제품 제조업 제외.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금 외우기 쉽게 외우는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제외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부분을 외우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앞면 롤러 표면 속도를 따른 안전거리를 채우시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필기 때 많이 보셨던 문제죠.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 30 미만, 급정지 거리, 앞면 롤러의 원주의 몇이겠죠? 3미 3이라는 말이 있는데 3분의 1.
30 이상은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입니다. 이거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앞 글자를 따서 3, 2,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2만은 3분의 1.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면 3, 2, 3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럼 30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3, 2, 2, 3, 2, 2.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외우기가 편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 밸브 또는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는 나올 때마다 항상 어렵죠. 왜냐하면 배관과 파열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올 때마다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법령 부분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일 유명한 암기법이 이 문제는 정정배라는 암기법이고요. 자, 답을 써볼게요. 정변이 압축기가 되는 거죠. 2번 정변이 펌프가 되는 거고요. 3번은 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가로를 외워야 하나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가로는 외우는 게 맞습니다. 이 답안의 핵심은 가로입니다. 가로의 내용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하나씩 띄어서 쓰시면 돼요. 띄어서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합니다. 대표적으로 토, 출, 차단, 설치 이런 식으로 2개, 밸브, 차단, 대기, 액체, 파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키워드로 조금씩 외우면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 정정배에 대한 이 가로 내용을 다 외우게 됐습니다. 정정배 가로 내용이 외우기 되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포기하시지 말고 키워드로 조금씩 이어가면서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정정배 말고도 파열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제일 유명한 반구분이라는 문제가 있죠. 반구분과 정정배의 문제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문제도 신기반기 교재에는 정확하게 집필되어 있습니다. 헷갈릴 만한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교재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참 많이 나왔던 법령이네요. 안한작사라는 법령이죠. 안한작사.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다시 써드리면요.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번은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암기법 유명한 게 있죠. 암기법. 안한작사.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고 표지판의 색과 문자의 색을 적으시오. 그림 그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문제는 출입금지 표지를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보시면 자, 바탕이죠. 바탕은 흰색, 도형은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화살표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안전보건 표지는 나올 만한 문제가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정리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약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포함사항 5가지를 쓰시오. 자, 저 역시나 현직했죠. 현직에 쓰면서 중약물 취급 작업에 대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번 협착 위험이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번 붕괴죠.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래서 암기법도 앞글자도 추낙, 전협, 붕이라고 외워도 되는데 암기법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돼요. 암기법은 이걸로 꼭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나 이것도 현직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실 때 중약물 취급 작업은 자주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쪽에는 그 부분 그때는 이 계획서를 어차피 작성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회사도 있죠. 뭐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뭐 공사팀에서 작성한다는 것도 있는데 역시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안전관리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는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중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1번.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것.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 기계기구. 휴대형 손전등이죠. 휴대형 손전등. 4번.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 기계 기구입니다. 그래서 역시 암기법도 사고, 휴, 냉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해당 문제도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로봇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 시 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유명한 암기법 나왔죠? 로이 조안입니다. 로이 조안.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죠.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로이 조안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로봇 문제는 저희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로봇에 관련된 문제가 총 3문제 있습니다. 3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세요.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 아세틸렌 발생기를 이하 발생기를 한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이죠.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면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을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단위죠. 단위는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단답이기 때문에 지금 단위를 써준 거겠지만은 혹시라도 단위를 제외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숫자만 외우다가는 나중에 숫자만 쓰면 결국에 틀리다고 채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위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울 때는 단위를 꼭 외운다. 강조드릴게요. 자, 11번.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강도율이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해
근로 손실일수로 말하는 거죠. 근로 손실일수를 말한다. 그것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강도율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만 시간 동안 10개의 제품에 고장이 발생될 경우 1번 고장률, 2번 900시간 가동하는 동안 적어도 1개의 제품이 고장날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주어졌네요. 단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의 해설을 풀어보시죠. 적어도 A 문장,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항상 전체 확률 1-A의 반대 경우 확률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즉, 문제를 해석하면 적어도 1개의 제품이 고장날 확률 1 제품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이렇게 바꾸어 풀이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제품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신뢰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고장률은 총 가동 시간 수분의 고장 건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총 가동 시간은 1만 시간을 해갖고 10개의 제품이랬죠. 그러면 1만 시간 분의 고장 건수, 10개의 제품의 고장 건수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풀면 0.0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이 고장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신뢰도를 구해야 하는데 이거는 공식이 있죠. 익스포넨셜 함수의 마이너스 고장률 곱하기 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001 곱하기 900이 되는 거죠. 왜? 900시간 동안 900시간이라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문제를 푸시면 0.41이 나오는 겁니다. 공학용 계산기 푸시면. 그럼 자, 여기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1 마이너스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빼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4066을 빼주시면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0.593이 됩니다. 해당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좀 헷갈리신다면은 저희 신기반기 계산 문제 풀이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풀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기사의 계산 문제는 식만 넣을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쓰시오.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또 달기 체인과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문제의 차이도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안정성 평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1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정성적 평가, 재사례에 의한 평가, FTA에 의한 재평가, 안전대책 수립, 관계자료의 검토, 정량적 평가입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1번은 관계자료의 검토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이라고 하면 정성적 평가가 되는 거죠. 정성적 평가. 자, 3번은 정량적 평가, 4번은 안전대책 수립. 자, 5번째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호에서는 2번이 되겠네요. 재해 사례에 의한 평가가 되는 거겠네요. 6번은 FTA에 의한 재평가. 자, 순서 정리를 하면 5, 1, 6, 4, 2, 3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외우기 쉬운 암기법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 정, 양, 안, 재, F 외운 겁니다. 정성적,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관, 정, 약, 안, 재, F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보고 계실 건데 기출문제는 일단 기반이 돼야 하고 신출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기조 기출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예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